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자,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이 간첩 사건이 요즘에 이제 쭉쭉 나오는데 이재명 주변에도 뭐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스스로 SBS 방송에서 자신의 형인 고 이재선 씨가 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었어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을 간첩이라고 이건 이제 믿었다는 자기가 거예요. SBS 방송에서 자기가 떠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 형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떠들었잖아요. 이재선 씨는 간첩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 믿게 됐느냐. 이게 보면은 2012년 6월 16일 날 이재선 씨가 이제 성남시 의회 게시판에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다음에 SOS를 구하는 글을 썼었어요. 실제로. 목숨이 자기 위협하다. 의원님들 저 살려주세요. 저거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썼었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네. 예. 존경하는 성남시 의원님,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쓴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작성자 이재선입니다. 2012년 6월 16일. 네. 불쑥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한 목숨 저의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수행비서는 15일간 지속된 협박. 매일 2시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집이고 저의 핸드폰이고 집사람 휴대폰이고 딸의 휴대폰으로 마구 전화질을 하고 심지어 고3인 아들이 공부를 못해 모의고사를 망쳐 급기야 재수를 해야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수행부서 그때 당시 수행비서 백모 씨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전화 문자를 107통이나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화와 문자를 하루에 40통 이상 며칠씩이나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벽 12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하고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화질을 해대면서 도대체 제가 3시간 정도 자고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지조차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곳에 78개의 글을 올렸다가 정적으로 물렸다고 지금 현재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미중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 10만 말은 한 적이 있으나 이것을 빌미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시, 안양시, 서초구청, 경기도청에 글을 올렸으나 이런 행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한테 당했다는 거죠. 저는 시설관리공단 유모 이게 이때 당시부터 유동규가 나오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도 고소를 이미 이때부터 2번씩이나 당한 거예요. 제가 예술의 전당에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글을 올린다고 예술의 전당 간부가 협박하고 고소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고소를 해온다. 예술의 전당의 간부도 그런 적이 없네요. 이 분은 원래 이재선 씨는 성남 시민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김병양 시장 때도 투쟁을 하고 다 했죠. 이재명하고 그때는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돼서 자기는 했던 대로 한 것뿐인 거예요. 봐봐. 저는 과거 오성수, 김병양 시절에도 글을 올렸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돼서 똑같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의 78개의 글이 스크린 처리가 되고 있고 스크린 처리된 것은 다 삭제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글이 문제가 돼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커트로 보여주세요. 민주사회에서 시장을 비빈 게 이제 이건 거예요. 이 주 요점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영화배우 김모 씨로 거론한다고 한 점.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
성남은 주사파의 당권파의 해방구인 점을 제기하겠다는 사실에 놀라 저를 갑박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병원에 입원시켜 영원히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야. 이게 팩트예요. 영화배우와 이거 성남의 문제점. 빨갱이 주사파의 해방구. 네. 요거를 이제 제기하려고 했다가 이제 요렇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제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그 전에 아까 백모 잠깐만 네? 스톱. 네. 아까 백모 비서라는 건 그거 혹시 백종선. 조폭 출신 그 아니요. 그건 채권 출신인 백종선이에요. 그 백아연의 아빠. 예. 예. 자 보십시오. 그럼. 예,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요. 이때 당시에 이러면서 이제 그때 경기 동부연합 이재성과 이재명의 녹취록에 이제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인물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아까 이제 녹취록을 한번 신건수가 누구냐?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신건수가 등장하죠. 나눔 기획은 뭐냐? 그 당권파 집합 줬지? 너 저 공작금 줬지? 북한 김일성한테 $10,000 받으면 공작금이다. $10,000면 1,200만 원 다 구속돼. 너 뭐 했어? 이게 이재선 씨가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전화 거예요. 그 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신건수가 야 주사파지? 신건수 등장하죠. 신건수 주사파지? 김미 주사파지? 김미희예요. 이석기 너 대변인이지? 이석기 너 대변인. 야, 성추행 뭘 대변인 하나? 유동규 음대 나와가지고 건축사업을 삐끼 하다가 리모델링 한 놈이 무슨 본부장이냐? 너 사람은 잘 써라. 정진상이 말집 출신이라며? 맞다고요. 뭐? 무슨 시민운동 내는지 궁금하다. 야, 너 같은 놈은 다 말해. 야, 이상호는 뭐 하는 놈이야? 전과 11놈이지? 미키루크 이상호예요, 이거. 너 정동영 찌끄레기지? 그래갖고 여보 정세균한테 붙었지? 세금 치우냐? 손학규한테 붙었지? 명예훼손 해당되는 무식한 소리. 고소해라. 너 고소 좋아하잖아. 해봐. 여기에 이제 신건수가 등장하잖아요. 이 신건수 한번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민석 변호사가 이게 이민석 변호사예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신건수가 여기 등장하죠. 최근 충북 활동과 간첩몰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예. 충북이 나오잖아요. 다음 충북 그 다음에 신건수의 그 프로필 한번 보여주세요. 얘가 신건수야.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2010년 성남시장 때에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하고 야권연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수위에 통진당 애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 중에 한 명이 신건수가 있는 거예요. 김희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여기 신건수. 충주 출생이죠. 그리고 한국 외대 총학생. 이거 아마 용인 캠퍼스 같은데. 용인 캠퍼스죠. 용인 여기. 캠퍼스 같은데. 아주 성골이에요. 성골 중에 성골이죠. 얘가 그 이석기 석방을 외쳤던 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건 기사죠. 신건수가 이재명 시장 시절에 이제 비서실에 근무했었다 이렇게 됐잖아.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동향연구원의 조양원이도 이제 인수위원회에 있었고, 요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 김미희 보좌관까지 전부 다 인수위에 포진이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시장 인수위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눔이 얘들의 이제 먹거리가 된 거죠. 이제 경기 동부연합이 나눔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충북 간첩단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 충북 간첩단 이재명의 비서 신건수가 접촉을 했었다고 하는 이 충북 간첩단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면 이 아이쪽으로 쭉 봐보세요. 제목. 얘네들이 충북 간첩단이 한 게 뭐예요? 이재명한테 대중이 결집되도록 조치하라. 충북 동지회가 북한 통신문에 이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경기 동부연합과 이재명과 연관이 깊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이 북한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도 이재명 옹호 나서고 국민과 충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래.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아까 그 진보당 얘가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신건수가 했던 게 이석기 의원 가석방이 아닌
즉시 사면 복권해야지 된다. 얘가 떠들었던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신건수가. 여기 이 쭉 봐보세요.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건수가 이석기 의원은 가석방이 아니라 즉각 사면 복권되어야지 된다. 이제 이런 거로 주장했던 애가 충북 간첩단하고 접촉을 하다가 조사를 받았었던 거죠. 그 다음 커트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의 포섭 리스트 중에서는 충북 동지회가 이제 포섭을 노린 인사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충북 동지회가 포섭 노린 네. 사람 중에는 우리법 연구회 멤버와 민노총 간부하고 그 다음에 경기 동부연합 아로 애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주 통일 충북 동지회 남한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으로 확장해라 라고를 했는데 여기에 법조, 정치, 노동계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쭉 올려봐 주세요. 그 중에 신건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예. 경기 동부연합 아로 애들을 이제 아로 애들, 예. 아로 애들을 이제 포섭하라라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 여기에. 조선노동당 네.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기소돼서 징역 12년 확정된 A씨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다 이재명하고 이제 관련이 된 이 사람들이 많다죠. 충북동지회 일당 중 한 명과 북한이 접선하고 북한이 충북동지회와 접선한 거 지령문도 나오는데 그 지령문에 통진당 때 시의원 후보 등록했던 C씨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거의 통진당하고 그다음 이제 민중당 소속인 D씨도 나오고. 그러니까 민중당, 통진당 다 같은 그다음에, 계열이잖아요. 예. 그다음 그리고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제주 간첩단, 충북 간첩단이 제주 간첩단하고도 같이 만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령을 받았고. 북의 지령을 받았고, 예, 여기는 그 이제 민노총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고, 지금 뭐 민노총의 양경수가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직속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까지 지금 창원 간첩단도 민노총과 연계 의혹이 있다. 이 민노총이 지금 이석기 지금 직속 후배 양경수예요 지금. 그치. 그 시민단체 만들어서 반보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이재명 조사 입회 변호사가 누구냐 지금 현재 충북 동지회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그렇죠. 얘는 김필성 변호사. 아들 입시 비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변호했었고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을 변호하는 이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간첩을 변호했던 이 사람이 왜 그것도 하필 충북 동지회. 이 사람이 왜 변호를 해요? 저수지 돈이 다 말라서 이제는 자기네끼리 뭐 요런 애들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이재명이를 간첩이라고 할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간첩이라고. 그 봐보세요 여기 내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거 오늘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정 국정원 차장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2023년기 요 최근에 이제 기사죠. 중앙일보 대북 공작 30년 전옥현 차장 아시죠? 네, 전옥현 차장. 전옥현 차장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대북 송금의 핵심 있죠. 이번에 대북 송금의 핵심은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포섭을 해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나선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북한 대남 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지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전면에 나선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영철은 통일 전선 부장으로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사람이며 그의 업무는 무조건 대남 공작이라는 거죠. 이재명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는 리종혁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핵심 인물이 김영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북측은 리종혁을 앞세웠으나 김영철이가 실제 이것을 주도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폭침의 주역 김영철이가. 예. 김영철이
김영철의 공작을 실행시켜준 이가 리종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건넨 리호남이죠. 리호남이도 대남 공작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성애도 김영철 직계 라인이라는 거예요. 직계 라인으로 통일전선의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성애도 스마트팜 개발 비용을 준다더니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김성태에게 500만 달러를 이제 받아냈고 북한은 철저히 그 공작 차원에서 차기 대권주자 1순위인 이재명을 이제 포섭을 했고, 이재명 측의 대북 연결고리였던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보수 회장이 방북했을 때 김영철에게 7만 달러를 건네면서 이제 얼굴 도장을 찍어주면서 공작 창구를 일원화를 해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데 그런 김영철에게 방북을 청하는 친서를 이재명이가 보낸 것은 이재명이도 김영철이가 북한의 실세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방울이 건넨 800만 달러는 모조리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옥균 차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발된 이제 간첩단 사건들의 주 특징들이 있어요. 그 신현중 행정관 하셨던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최근에 적발된 간첩단 사건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공통점은 이석기 경기 동부 연합을 주축으로 결성한 이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출신이라는 점이고, 이석기 아로 이후 경기 동부, 울산, 인천 연합의 잔존 세력들이 조직을 재건을 해서 민중당을 만들었고, 이 해산된 통진당 일부는 민노총과 시민단체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번에 발각된 제주간첩단은 충북간첩단과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간첩이 대통령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쌍방울에 김성태 있잖아. 지금 수수 불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조폭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지. 지가 간첩되려고 그 짓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 돈을 어떻게 재벌되려고. 재벌되려고. 했는데 이제 되지도 못하고 이화영이가 꼬셨대잖아요. 자기도 처음에 주저했다라고 김성태가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 이거 대북 문제는 좀 심각한데, 걱정 마. 이러면서 요거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되고 하면은 너 삼성이나 저거 같은 현대같이 된다. 걱정 마. 이거 다 커버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화영이 믿고 이제 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썩은 동아줄이 돼버리니까 지가 간첩되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조폭이 낫지 간첩이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거는 큰일이야. 이거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 간첩되는 이거 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이제 술술술 불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이화영이가 이렇게 시켰고, 령수중인가 그것까지 다. 영수증도 그것도 나왔잖아요. 이제 세 차례 이거 지금까지 다 불고 있잖아요. 그 조폭도 만만치 않은 게 그 영수증 다 받아놨잖아. 그러니까요. 야. 얘가 어떤 조폭이에요. 그럼. 사채로 얘가 돈 큰애잖아요. 벌어서 쌍방울을 먹은 조폭인데 사채잖아요. 간단한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아니지. 우리 그거 설명했듯이 얘가 그냥 사채예요? 자르고 이러잖아. 야구 방망이 들고 다니고 돈 안 주면은 끌고 다니면서 귀 잘라가면서 그렇게 얘도 나름대로 힘들게 보내요. 그게 알뜰살뜰 버릇낸데. 그런데 아니 야, 북한에 이거 영수증까지 받을 정도면 얘도 보통 내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영수증 딱 받아. 그 영수증을 딱 받았잖아요. 영이 아니라 령수증. 그 북한식이죠. 야, 꼼짝 말하지. 꼼짝 말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얘 그 대포폰 가지고 있었던 애 이제 지금 비서 이제 잡혔잖아요. 그 없겠어. 대포폰이니까 보니까 그 사진 그대로 찍혔잖아요. 그 아마 이게 이재명 보라고 찍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두 개 거기에 이재명하고 떠든 건 없겠어요. 이재명도 대포폰이 10몇 개인가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없겠냐고요. 그 동네는 왜 이렇게 대포폰이 많어. 걔들은 그니까 나 직접 통화한 거 없다. 대포폰으로 통화했다. 이러겠죠 이제. 그리고 걔가 또 그냥 오겠어요? 아니 김성태는 어떻게든 원래 처음에 올 적부터 그랬잖아요. 자기 회사만 살려달라. 난 무조건 다 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은 뭔가 딜을 하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그거를 장악한 쌍방울인데 그러게. 쌍방울 터지게 놔두겠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이재명이 관련성
입 닫고 있다가 쌍방울도 날아가고 지는 그렇다고 지 감옥 안 가는 아, 것도 자기가 아닌데. 여적죄까지 뒤집어 쓰겠냐고요. 그놈이 그거 어떻게 벌어놓은 일인데. 그 입 다물었다가 자기가 간첩되게 생겼는데. 간첩보단 조폭이 낫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모든 것을 쭉 보면 정말 형님이 내가 보면 이재선 씨가 옳은 거예요. 다시 처음에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맨 처음 그 영상. 형님은 나를 간첩으로 여겼어요. 아, 영상이 아니라 캡처하면. 캡처하면. 이거. 똑똑해 아주. 얘는 이제- 맨날 그 선빵을 날리는 습관이 있더라고, 얘가 항상. 그러니까 그때도 뭐냐면 소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년원 출신이라고 막 얘기들 하던데 이러면서 자기가 미리 선방을 날려. 얘는-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었어요. 왜냐면 아니, 이걸 왜 방송해요? 왜냐면 이게 녹취가 막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언젠간 터질 것이라는 걸 알고 녹취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이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잘 없지 않아요? 네, 그러게. 이 미리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었는데 난 간첩이 아닌데 형이 저 정신병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들을 어떨 때는 이걸 잘 곰곰이 나중에 보면 사실이라고 믿어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다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지가 소설 쓰고 있더라고 보면은. 그냥 수상하네요. 수상해요. 이거 어떻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는 짓이 지금 간첩짓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출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북송금. 대북송금이. 지금 쌍방울 김성태가 누구를 북한에 해서 원래 한 거야? 돈 주는데 협조한 게 간첩이지 무슨 아니, 뭐가 그리고 간첩이야. 김성태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 짓 했어요? 김성태가 무슨 대통령?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그 짓을 대통령 만들고 자기는 자기는 북한 저- 관련해서 엄청난 그 현대나 현대나 삼성처럼 같은 되려고 재벌 그러는데. 되려고 한 거죠. 주가 조작해가지고 얘 대통령 만들어서 요 새끼를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얘는 머리도 왜 저렇게 은색으로 했다 검은색으로 했다가 왔다 그러니까요. 갔다 해. 수상한 놈이야 이거 정말. 아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 이재선 씨의 말이 굉장히 신뢰성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김사랑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